건축구조 총론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기본적인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라는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이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 이게 여러분 철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우리 3절 조적식 구조에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조적식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 문제 7번을 좀 볼게요. 자, 문제 7번. 벽돌 쌓기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것. 벽돌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벽돌은 점토 벽돌 또는 붉은 벽돌 또 빨간 벽돌 또는 적벽돌, 여러분 이런 건 전부 다 지금 똑같은 표현으로 쓰는 거고, 자 과거에는 이걸 시멘트 벽돌이라고 썼는데 요즘은 여러분 콘크리트 벽돌 또는 시멘트 벽돌 하면 얘들은 같은 얘기입니다. 아셨죠? 과거에는 이렇게 썼지만 요즘은 이렇게 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은 벽돌이에요. 같은 거. 그러면 얘들도 지금 어때요?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무 표현이 없이 그냥 벽돌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얘기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요 지금 점토 붉은 빨간 벽돌 요걸 그냥 벽돌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1번 볼까요? 벽돌 쌓기 관한 설명 중 틀린가? 벽돌 하루 쌓기 높이는 1.2에서 자 1.2m가 여러분 표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는 1.5m 이하로 하게끔 돼 있어요. 이하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 얘는 켜수가 있어요. 벽돌에서 얘는 보통 자 18켜에서 최대는 22켜 이하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18에서 22켜 또는 1.2에서 1.5m 같은 얘기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세로 줄눈에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여러분 그렇죠? 절대 통줄눈 금지하죠. 왜요? 통줄눈이라고 하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힘을 못 받는 비내력벽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벽을 만드는데 힘을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좋냐고요? 얘는 막힌 줄눈이 좋은 거죠. 막힌 줄눈이 좋아요. 자, 막힌 줄눈이란 말뜻은 내력벽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말뜻이 그렇게 통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벽돌은 쌓기 이틀에서 3일 전에 물치김 해둬야 된다. 여러분 벽돌은 쌓기 전 자 물치김 한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벽돌하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물치김 합니다. 그런데 물치김 안 하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콘크리트 벽돌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시멘트 벽돌. 우리 교재도 지금 시멘트 벽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과거에는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블록이라는 얘기했지만 이거 콘크리트 블록도 마찬가지예요. 시멘트 블록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내화벽돌. 자, 내화벽돌 같은 것도 얘들은 절대 물치김 금지합니다.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자, 네 번째, 벽체 중간에 공간층을 두어 쌓는 중요한 목적은 방음이 아니라 방습과 단열이다. 여러분 지금 네 번째인데, 여러분 우리 이중벽 쌓기 또는 공간 쌓기가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벽돌과 벽돌 중간에다가 자, 벽돌을 쌓아요. 벽돌을 싸서 그 중간에 띄워놓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중간에 뭘 집어넣어요? 단열재를 집어넣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 뭐예요? 이중벽 쌓기 또는 공간 쌓기. 이때 여러분 두꺼운 쪽이 이렇게 두꺼운 쪽이 항상 바깥쪽으로 가야 돼요. 바깥쪽. 자, 여러분 얇은 쪽이 안쪽인데 얘는 안쪽은 내측인 안쪽.
이 안쪽은 최소 반장 쌓기 이상으로 해야 돼요. 반장 쌓기. 반장 쌓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뭐예요? 0.5배 이상으로 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0.5배 이상. 그렇지만 바깥쪽은 기본적으로 최소 1배 이상 두껍게 쌓아야 돼요. 이때 이 간격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간격은 보통 희망사상이 50에서 약 한 70mm 정도라고 나와요. 근데 간혹가다 여러분 0.5B라고 해도 여러분 틀렸다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왜? 두께는 여러분 다 다르니까. 자, 그런데 이중벽 공간 쌓기의 진짜 목적이 있어요. 주 목적은 뭐냐면 방습 하나만 돼요. 방습. 아셨죠?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틀렸어요? 자, 방습과 단열이 아니라 뭐라고요? 방습. 그래서 자, 문제 7번은 지금 4번이 틀린 거예요. 5번 한내기 및 극한기는 벽돌 공사를 가급적 하지 않는다. 왜요? 추우면 안 되니까. 무조건 물을 쓰는 공사는 여러분 추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 5번도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 9번 좀 볼까요? 자, 문제 9번에서 다음 중 조적식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조적식 구조입니다. 첫 번째, 벽돌 공사에서 조절줄눈, 신축줄눈 등에 사용되는 신축줄눈 재료는 온도에 의한 신축 팽창의 자유로운 재료. 여러분, 신축이란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신축 재료는 온도에 의해서 신축 팽창이 자유로운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자, 자유로운 재료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사실 여러분 실리콘 계통을 쓰는 거죠. 실리콘 계통을 많이 쓰죠. 두 번째,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 모르타르라는 표현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모르타르, 이거 틀려요. 왜? 모르타르는 신축 팽창을 못합니다. 자, 두 번째, 붉은 벽돌은 벽돌 쌓기 하루 전에 벽돌 더미에 물 호수를 충분히 젖게끔 물치김을 해둔다. 여러분 무슨 벽돌이에요? 붉은 벽돌. 붉은 벽돌은 물치김 해야 말아요? 물추김 하는 거죠. 해야 한다고. 여러분 지난 제가 문제 7번 풀 때 말씀드렸죠. 벽돌은 쌓기 전에 물치김 한다. 벽돌이 무슨 벽돌이었어요? 빨간 벽돌, 붉은 벽돌. 마찬가지잖아요. 자, 세 번째, 시멘트 벽돌은 쌓기 전 물 충분히 죽인다. 여러분 세 번째는 틀렸죠. 결론 지금 3번이 틀렸는데, 그럼 3번. 즉 시멘트 벽돌. 자, 요즘 뭐라고 표현한다고? 이거 콘크리트 벽돌은 자, 물치김 하면 안 되는 거죠. 금지입니다. 자, 물치김은 금지예요. 아셨죠?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자, 네 번째, 세로줄눈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게 한다. 여러분 네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수직 일직선상에 오라는 얘기가 통줄눈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얘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있는데 이걸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해요? 막힌 줄눈이라고 얘기하죠. 이 막힌 줄눈. 이 막힌 줄눈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직 일직선상에 오라는 얘기가 하나 건너갔지만 이게 일직선상에 와야 여러분 통일성 이 좋다는 얘기죠. 멋있다고요. 지금 이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4번 얘기가. 자, 5번. 연속되는 벽면을 일부 트이게 나중 쌓기 할 때 여러분 나중 쌓기입니다. 나중에 쌓는다는 얘기죠. 할 때는 그 부분을 뭘로 하라고요? 층단 들여 쌓기. 요거 헷갈립니다. 층단 들여 쌓기. 쌓기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자, 원래는 내가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쌌어야 돼. 자, 그런데 일이 하기가 싫어. 그래서 다 못 쌓아. 그러면 이렇게 여기 쌓고 내일 여기 쌓으려면 요 부분에서 통줄눈이 생기니까 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계단처럼 가는 거죠. 계단처럼 가는 걸 뭐라고요? 층단. 즉 계단처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 여기 쌓으면 뭐가 좋아질까요? 통줄눈이 안 생기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층단 들여쌓기라고 하죠.
혹시 층단 떼어 쌓기, 들여 쌓기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9번은 3번이 틀렸네요. 자, 문제 10번. 자, 벽돌 쌓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벽돌벽에 콘크리트 기둥이나 벽 또는 슬라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로 충진한다. 여러분, 1번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제가 이미 벽이 있어요. 아니, 기둥이 있어. 그러면 이 사이에다가 제가 벽돌을 쌓을 거예요. 자, 이렇게 벽돌을 쌓다 보면 여기에 딱 마주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마주치는 부분에 여기에다 뭐를 집어넣으라고요? 모르타르를 집어넣어서 벽돌을 쌓으라고요. 이 모르타르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이게 접착제니까 접착제를 넣어야 이게 닿을 거 아니에요. 또 공간이 떠도 그 공간을 전부 다 모르타르로 메꿔야 접착이 잘 된다는 얘기죠. 하라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 벽돌 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 시망차가 정한 바가 없을 때, 여러분 벽돌에서 자 정하는 바가 없어요. 바 없는 경우에는 딱 두 가지로 쌉니다. 하나는 영식 쌓기나 화란식 쌓기, 즉 네덜란드 쌓기를 화란식이라고 하죠. 쌓기 둘 중에 하나를 하게끔 이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셨죠? 자, 영국식은 여러분 가장 튼튼한 쌓기법이죠. 가장 튼튼. 자, 화란식도 튼튼하죠. 자, 그렇지만 더 튼튼한 부위가 모서리가 좀 튼튼하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화란식을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미식 쌓기로 한다고 나오네요. 그럼 2번이 틀렸네. 뭘로 하라고요? 영국식이나 화란식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2번이 틀려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즉, 요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돼요. 자,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되게 나중 쌓기 할 때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 쌓기 한다. 지금 여기에서 나왔던 지문이죠. 그래서 층단 들여 쌓기는 언제 한다고요? 계속 못 쌓을 때. 자, 네 번째. 자, 벽돌벽이 블록벽하고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는 연결천을 만들어 블록 세 단마다 보강한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보실래요? 벽돌과 블록이 마주 닿았어. 문제는 요 두 가지 재료는 서로 같이 연결돼서 붙지 않는 재료예요. 그래서 이질 재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질 재료를 부착을 잘하기 위해서는 뭘 써요? 연결 철물을 쓴다는 얘기죠. 연결 철물을 쓰는데 조건이 누가 되냐면 여러분 블록이 조건이 되는 거죠. 기준이 블록이에요. 그래서 자, 너 블록 몇 단마다? 블록은 세 단마다 연결 철물을 둬서 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블록이 기준입니다. 아셨죠? 자, 다섯 번째. 가로 및 세로 줄로는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 시황차가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자, 무조건 여러분 줄로는 거의 대부분이 무조건 몇 밀리냐면 10mm가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좀 더 알고 계세요. 여러분, 내화벽돌의 줄로는 몇 mm가 기준이냐면 6mm가 기준입니다. 6mm가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얘만 달라요. 다른 건 다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자, 봐야 될 게 문제 11번 좀 잠깐 볼까요? 다음 조족공사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조족공사라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물어보겠다는 뜻이에요. 자, 1번입니다. 자, 내쌓기 내밀은 총한도는 여러분 내쌓기입니다. 밖으로 내밀어 쌓기를 내쌓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쌓기는 여러분 이렇게 개념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이게 여러분 내부고 이게 외부가 돼요. 그럼 이렇게 외부 쪽으로 나가는 게 이걸 내쌓기입니다. 내밀어 쌓기.
이때 여러분 이렇게 한 켜씩 나올 때 요 내미는 길이는 한 켜일 때는 8분의 1b 이내. 자, 이렇게 두 켜가 같이 나올 때는 여러분 4분의 1b 이내만큼 나오게끔 돼 있어요. 자, 이때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 내미는 총 한 개, 총 한도. 총 내미는 한 개는 2b 이내로 하는 거죠. 그러면 2b는 여러분 몇 밀이에요? 2b는 390mm죠. 90, 190, 290, 390mm. 그래서 390mm가 되는 거죠. 총 내미는 한도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1번 네사켓이 내미는 총 한도는 290mm가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390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번이 총 내미는 한도는 여러분 얼마예요? 390mm야 돼요. 이게 지금 뭐예요? 2B가 되니까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1번이 지금 틀렸습니다. 두 번째. 자, 영국식에서 반절은 마구리케에서 사용되어 통줄은 제거한다. 그렇죠. 영국식에서는 여러분 토막이 쓰이죠. 영국식. 자, 영국식에는 이오 토막과 중요한 표현이 여러분 또 반절이죠. 만약에 여기서 반절 대신에 만약에 반토막이라는 표현 나오면 여러분 이거 어때요? 반토막은 무조건 틀린 지문입니다. 시설계는 절대 반토막이 안 나와요. 반절은 나와. 그래서 영국식의 이응과 이오토막의 이응 서로 묶으면 안 도망간다고 그랬죠. 얘들이 나중에 하는 역할이 뭐냐면 통줄을 없애고 막힌 줄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얘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자, 세 번째. 자, 층단 들여쌓기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다음날 이어쌓기 위한 방법. 맞죠? 층단 들여쌓기. 쌓기는 자, 다음날 이어쌓을 때 하는 방법이었죠. 자, 네 번째. 네덜란드식, 즉 화란식은 튼튼한 쌓기법이죠. 그래서 7호 토막을 기리케해서 볼 수 있다. 그렇죠. 얘는 무슨 켜 나와요? 무슨 토막? 7호 토막이 나옵니다. 7호 토막은 여러분 4분의 3짜리입니다. 자, 다음에 다섯 번째, 공간 쌓기. 여러분 공간 쌓기였죠. 이걸 우리가 흔히 이중벽 쌓기. 그래서 우리 지금 문제 7번에 4번에서 지문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건물 중, 아니 미안해요. 공간 쌓기는 방습이 주 목적이지만 방습이 진짜 목적이죠. 바깥 벽체를 주 벽체로, 메인 벽체로 하고, 그다음에 안쪽은 최소 0.5b, 즉 뭐예요? 반장 쌓기는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5번도 지금 그 표현 맞죠.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볼까요? 자, 문제 15번입니다. 조적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조적 구조입니다. 구조에서 자, 1번. 내화벽돌은 흙 및 먼지 등을 청소하고 물주기는 하지 않고 사용한다. 중요한 표현은 뭐예요? 요 내화벽돌을 물주기만 안 하는 거죠. 절대 하면 안 돼요. 요거 잊지 마세요. 자, 이래서 나중에 물이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이게 물 때문에 퍽퍽 터져 나가요. 두 번째. 치장줄론을 바를 경우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 파기한다. 여러분 치장줄론을 넣어요. 치장줄론이라고 하는 벽돌을 싸고 난 다음에 흰색, 뭐 빨간색, 검정색으로 다시 넣는 게 치장줄론입니다. 그러면 요 치장줄을 넣기 위해서는 줄눈 파기를 할 때 이 줄눈 파기는 몇 시간, 몇 분 있다가 하지 않아요. 그냥 얘는 빠른 시간 내에. 자, 빠른 시간 내에.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자, 모르타르가 굳기 전. 같은 표현이죠. 전에 하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만약에 타일 같았으면, 타일이라면, 만약에 타일에는 줄눈 파기는 어떻게 해요? 3시간 이내에 하라고 나오죠. 그렇지만, 요 조적에서 벽돌에서는 치장줄눈 파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빠른 시간 내 또는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하라고 나오지, 타일처럼 3시간 이내에 하라고는 안 나와요. 자, 세 번째. 테드리버는 벽체의
일차와 하중의 분산. 자, 그 다음에 벽체 균열 방지 등의 목적으로 벽체 상부에 설치한다. 그렇죠? 그래서 테두리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자, 1층과 2층 건물 중간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테두리를 설치하는 거죠. 이게 바로 테두리보니까. 여러분, 테두리보는 상부의 하중을 자, 일체화시켜서 하중을 골고루 분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영시 쌓기는 한켠은 길이 쌓기, 다음 켠은 마구리 쌓기로 하여 모서리나 벽 끝에 치루 토막. 여러분, 영국식은 무슨 토막 써야 된다고요? 2호 토막과 반절을 써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영국식의 이응. 그래서 지금 몇 번이요? 4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7호 토막 어디에 써야 돼요? 여러분, 화란식에서 써야 되는 거죠. 자, 5번. 이어 쌓기, 아치 쌓기죠. 아치 쌓기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란을 하고 아치의 어깨에서부터 좌우 대칭으로. 여러분, 아치는 원을 이용해요. 자, 그래서 이걸 반절을 나눠서 요 중심점에서 벽돌을 쌓는데, 자, 여기다 여러분 이 벽돌을 쌓기 위해서 요 합판 같은 걸 설치해줘요. 자, 그랬더니 어디서부터 써야 되냐고요? 여기서부터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줄로 나누기 하라는 얘기가 내가 한 장이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그걸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양쪽의 어깨부터 쌓라는 얘기예요. 그건 여러분 가운데서부터 쌓지 말고 양 어깨에서부터 쌓는다는 얘기였죠. 이 얘기 맞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 19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19번입니다. 자, 조적 식구제에 대한 내용 중 다음 가로 안에 반음 조합. 자, 1번 인방보죠. 자, 인방보의 최소 크기는 얼마? 자, 인방보는 기본이 여러분 이런 거죠. 이렇게 창문이 있어요. 자, 창문 때 위에 벽돌이 요 밑으로 쏟아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1.8m를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요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게끔 돼 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 뭐예요? 인방보. 근데 이건 반드시 철근 콘크리트 같은 거로 만들어져야 돼요. 이때 벽돌에서는 여기 최소 요 걸침의 길이는 얼마요? 200mm 이상 좌우로 걸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1.8m 좌우로 200, 또 200 하니까 얼마가 될까요? 2.2m가 되는 거죠. 그러면 2.2m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여러분 기억번은 뭐라고요? 2.2m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자, 기초사켓 시 기초판의 두께는 기초판 폭의 얼마 이상으로 한다. 자, 기초판의 두께는 얼마로 하는지, 기초판 폭이 얼마 이상? 요건 물어보는 거죠. 요거죠. 지금 벽돌로 쌓는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 이 각도 몇 도였어요? 보통 60도 정도로 하는 거죠. 자, 이때 물어보는 건 뭐예요? 야, 기초판의 두께는 기초판 너비에 요 두께는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초판의 너비가 되는 거죠. 너비의 얼마? 최소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돼요. 이 표현이. 자, 그래서 2번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얘는 이렇게 넷쌓기가 되는 거죠. 두께일 때는 4분의 1b. 이게 거꾸로 들면 넷쌓기가 됩니다. 그래서 너 여기서부터 여기 나오는 치수. 자, 요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벽돌의 가장 밑부분, 기초의 가장 밑부분이라고 하는 건 요 벽돌로 쌓은 가장 밑부분이에요. 이 밑부분은 최소 2단 이상 쌓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너비는, 이 벽돌로 쌓은 이 너비는 요 너비의 최소 2배 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죠. 자, 이런 조건들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세 번째, 도합을 받는
토합, 흙의 압력을 받는 자, 벽의 높이가 받는 벽의 높이가 자, 벽의 높이가 몇 m까지는 벽돌 구조로 가능하다. 자, 얘는요. 2.5m까지는 벽돌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블록은 안 돼. 벽돌만 가능하죠. 그래서 2.5m. 네 번째. 창의 폭이 몇 m 이하까지는 평아치가 가능하다. 여러분 평아치입니다. 오늘 평아치가 원래는 무슨 아치냐면 수평아치라는 표현을 빼버린 거예요. 숫자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창문이 이렇게 있어요. 창문이 있을 때 자, 또 아치를 만드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만들어요. 아치를. 그래서 아치가 여기서부터 그러면 여기 중심점 모이게 이렇게 아치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벽돌을 여기다 넣고 벽돌을 여기다 넣고 나중에 모르타를 채우면 이게 무슨 아치예요? 수평아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몇 m까지? 1m 이하까지는 가능하죠. 그래서 자 4번은 1m죠. 그래서 정답은 지금 3번에 있네요. 자, 다음에 좀 봐야 될 게 문제 26번입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보강블록 공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보강블록 조적. 자, 여기서 여러분 지금 보강을 한다는 얘기는 뭘로 보강하냐면 철근으로 보강해요. 여러분 철근으로 보강하다 보니까 얘는 반드시 줄로는 뭘로 쓰냐면 막힌 줄로는 아니라 통줄로는 해야 돼요. 자, 이런다고 해서 얘가 힘을 못 받는 비내력벽이 아니라 내력벽으로 사용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1번 볼까요? 자, 1번. 콘크리트용 블록은 물치기마저 쌓는다. 여러분 이 콘크리트용 블록은 자, 물치기는 절대 금지죠. 금지.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쌓는다고 그래서 1번이 지금 틀린 표현이죠. 두 번째. 자, 가로고는 그와 동등 이상의 유효 단면을 가진 보강블록종 철망. 보강블록용 철망인데 이걸 흔히 뭐라고요? 와이어메시죠. 그래서 와이어메시를 사용을 할 수 있죠. 어디에다가요? 가로철근 대용으로. 이게 수직철근은서는 못 써요. 세 번째. 자, 보강블록조와 라멘 구조가 접촉되는 부분 원칙적으로 블록을 먼저 쌓고 콘크리트 구조체를 나중에. 여러분 3번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라멘 구조라고 표현 나오는데 이 라멘 구조를 여러분 뭘로 해석해야 되냐면 여기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로 해석해야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기둥을 먼저 만든 다음에 블록을 이렇게 쌌어. 자, 문제는 이렇게 블록을 쌓고 철근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 철근이 어딘가 정착을 해야 할 때 어디에 정착할 수밖에 없어요? 기둥에 정착해. 자, 문제는 기둥을 먼저 만들어 놓고 블록 공사를 나중에 하면 이 철근은 어디에다 정착을 해요? 묻힐 공간이 없는 거죠. 왜요? 얘는 지금 딱딱히 굳었잖아. 그러면 뭘 먼저 해야 되냐면 기둥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 블록을 먼저 쌓고 나중에 기둥을 만들면 이 기둥 들어갈 자리에다 제가 철근을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나중에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버리면 정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먼저 하라고요? 블록 공사를 먼저 하고 요 기둥을 나중에 하라는 얘기죠. 자, 네 번째. 자, 보강블록조의 세로 철근의 정착기는 테두리부의 몇 배? 여러분 무조건 조적조에서 정착의 길이를 물어보든 정착의 길이를 물어보면 무조건 여러분 얼마냐면 40D 이상입니다. 아셨죠? 이건 모두 그래요. 모두. 자, 볼까요? 밑에도 여러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세로철근 원칙적으로 기초 테두리부에서 위층의 테두리까지 이음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자, 그 정착기는 얼마로 본다고요? 40D. 그래서 5번에서도 지금 40D 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26번 정답이 자, 저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저는요, 이제 우리 석재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보는데, 석재. 여러분,
문제 35번 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석재 관련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석재, 돌은 밀도가 클수록 대부분 압축 강도가 크다. 여러분, 돌은 밀도가 크다는 얘기가 여러분 단단하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 번이죠. 두 번째. 자, 화강과 대리석입니다. 이 화강암 대리석이에요. 둘 중에 강도가 얘가 커요. 자, 강도 큽니다. 자, 강도가 크다는 얘기는 단단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로 구조용으로 많이 써요. 자, 대리석도 여러분 화강암 다음으로 강도가 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즉 대리석은 절대 외장재, 즉 외부용으로 사용을 금지합니다. 왜요? 밖에 쓰면 뭐가 문제냐면 풍화가 잘 돼요. 자, 그래서 반드시 어디에만 써야 돼요? 내장재로만 써야 되는 거죠. 즉 실내용이란 뜻이에요. 말뜻이. 그래서 지금 뭐예요? 2번이 표현이 틀렸죠. 화강과 대리석은 산성에 강한 건 맞아요. 자, 주로 외장용에 둘 다 외장용. 얘는 외장용에 쓸 수 있지만 반드시 얘는 어디에 쓴다고요? 내장재로만 사용을 하죠. 자, 네 번째. 세 번째 볼까요? 자, 외벽의 습식공법은 석재와 구조체를 모르타르를 일체화. 습식을 쓴다는 얘기는 여러분 습식공법은 반드시 뭘로 붙이냐면 모르타르로 붙여요. 모르타르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 자, 석재 선부착. 석재 돌을 먼저 부착하는 석재 선부착 공법이 있어요. 공법은 콘크리트 공사와 병행 시공을 통해 공기 단축 가능하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냐면 석재 선부착 공사, 거푸집 안에다가 붙여요. 거푸집 내부에 돌을 먼저 부착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부착한 다음에 뭘 갖다 부어요? 콘크리트를 부어버려요. 타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콘크리트에 여러분 돌이 붙어서 나와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석재 선부착. 그러니까 그만큼 공사 기간이 조금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5번. 자, 외벽 건식공법은 연결철물 등을 사용하여 동절 공사가 가능하다. 자, 외벽에서는 건식공법입니다. 건식공법은 물 써요, 안 써요? 물 사용을 안 하잖아. 자, 그래서 주로 연결철물 또는 긴결철물을 쓰는 거죠. 철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추워도 가능하죠. 그래서 동절 공사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공사 기간이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 35번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